너를 죽이지 않으면 이라는 대사를 이미 죽은 존재인 귀신한테 할 수 있는 거냐고. 저는 이 드라마의 괴작스러움을 이 대사가 완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버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7월 17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동궁입니다. 요즘은 이런 OTT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도 텐트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많은 기대를 받는 대작이라는 의미로 퉁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동궁도 나름 올여름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의 텐트폴 격으로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은 화제작인데 썸네일에 적어놨을 테니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 드라마가 말 그대로 괴작이었습니다. 총 8부작 분량인데 시작부터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닙니다. 마지막 8화를 볼 때 이건 괴작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아리까리합니다. 심지어 좀 좋은 방향으로 아리까리하기도 했어요. 꽤 재밌고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끝끝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는 괴작급으로 마무리가 되는 아주 요상한 드라마였습니다. 별점부터 매기겠습니다. 별 2개. 저는 별 2개가 최하점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오랜만에 그릴게요. 시작부터 뭔가 애매한 느낌인데 재미가 있을랑 말랑 하다가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4에서 6화 정도 구간에 살짝 재미있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이제야 좀 볼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점점점 이상해지더니 기어이 괴작으로 추락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드라마가 궁을 배경으로 한 오컬트 호러를 예상했는데 이 드라마는 정말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요. 오컬트 호러 느낌이 전혀 아니고 기묘한 이야기 같은 다크 판타지 액션물이에요. 시각적인 요소들도 기묘한 이야기와 엄청 비슷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기억 안 나는데 일종의 귀신의 영역으로 주인공이 들어가서 귀신들과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뒤집힌 세계랑 똑같아요. 세부적인 설정은 차이가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진짜 판박이입니다. 이상한 괴물도 나오고 분위기도 다크하고 그렇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죠. 그래서 오컬트 호러 장르의 재미는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봐야 하고요. 그래도 기묘한 이야기는 재밌잖아. 다크 판타지 액션물이라고 재미없는 건 아니죠. 이 드라마도 뭔가 재밌을 것 같은 요소들이 꽤 있긴 있어요. 특히 스토리의 반전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반전 요소들도 처음에는 되게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귀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반전이 뻔히 예상되잖아. 귀신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데 알고 보니 귀신이 오히려 억울한 사연이 있었고 악당은 인간이었다. 귀신이 불쌍하고 나쁜 건 인간이다. 이런 식의 반전은 저는 특히 호러 장르에서는 좀 싫어하는 편인데 그만큼 귀신이 안 무섭게 되니까 오히려 귀신이 불쌍하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 드라마는 호러 장르의 재미는 포기하고 봤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어떤 사연인데 그 사연이라도 재밌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뒤에 반전이 계속 나오거든요. 알고 보니 이놈이 나쁜 놈, 알고 보니 저놈이 나쁜 놈, 알고 보니 그놈이 나쁜 놈. 제가 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중에서 여자 캐릭터들도 있고요. 심지어 불쌍한 줄 알았던 귀신까지 나쁜 놈. 앞에서 제가 4에서 6화 정도 구간이 살짝 재미있다고 했잖아요. 반전이 적당히 나오는 단계까지는 재밌어. 그런데 계속 나오니까 그만 좀 해. 그리고 주인공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조력자 역할이잖아. 컨저링의 워렌 부부맨치로. 그런데 말하자면 의뢰인에 해당하는 캐릭터까지 악당이니까 주인공이 도대체 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주인공이 누구를 위해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서지를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몰입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어리둥절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나오는 액션 장면들은 기묘띵식 다크 판타지인데 거기에 무술을 사용하는 동양식 액션이 나오니까 귀신하고 주인공의 무술 대결? 유치합니다. 특히 CG나 이런 시각 컨셉이 중국 판타지 드라마 느낌 난다는 반응도 많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같지 않고 중국 드라마 같았다. 특히 마지막 8화에서 귀신하고 최종 대결할 때 배경음악이 무슨 메탈음악 같은 게 나오거든요. 가뜩이나 겁나 유치한 액션인데 부금부터가 너무 촌스럽게 느껴지고 그냥 완전히 괴작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내용을 대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이 배경이고 세자가 죽으면서 시작합니다. 세자가 죽었으니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런데 얘가 첫 번째가 아니야. 얘 위로 형이 2명 더 있었는데 순서대로 다 죽은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죽고 이제 왕의 아들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 마지막 남은 아들은 아직 어려요. 영왕군이라는 아이인데 영왕군까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왕의 엄마인 대비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저주다. 귀신이 왕자들을 죽이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귀신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비가 그러면 주상전하는 가만히 있으시오. 내가 귀신을 해결하겠어. 이러면서 유명한 박수무당을 부릅니다. 그런데 왕도 말은 그렇게 해놓고 예전에 알고 지냈던 영험한 스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스님이 나는 이제 늙어서 힘이 없다. 우리 절에 살고 있는 구천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가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구천이 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천은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임신해서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모시고 있던 신에게 살을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구천을 안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죽고 구천만 살아났어. 그런데 구천이 물속에 있던 시간이 일각이었는데 15분 정도? 그 정도면 보통은 죽잖아요. 구천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영역에 둘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일종의 가사 상태로 만들어서 기묘등에 뒤집힌 세계 같은 죽은 자의 영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구천을 왕이 궁으로 데리고 왔어. 그런데 구천을 도와주라고 생강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구천 옆에 부셔주거든요. 그런데 생강은 사실 궁에서 쫓겨난 공주였어. 쫓겨난 이유는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왕이 그런 자기 딸을 다시 불러서 구천을 도와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천을 감시하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귀신과 관련해서 왕이 감추려고 하는 비밀이 있는데 구천이 귀신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그래서 구천 옆에 생강을 붙인 거예요. 아무튼 구천이 이제 귀신을 물리쳐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은 원기입니다. 원한이 있는 귀신이고 그 원한을 끊어줘야지 성불할 수 있어. 보통 장화홍련처럼 귀신의 원통한 사연을 들어주고 그 사연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응징해서 귀신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식이잖아요. 구천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처럼 원기를 성불시키기 위해서는 귀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사연도 알아야 하고 귀신의 유품도 필요하대.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그 상태로 귀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귀신하고 싸웁니다. 주술회전에서 저주 퇴치하는 거 맨치러 원한 해결 사무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천은 애초에 귀신하고밖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귀신의 영역에서 귀신들하고 싸울 때는 완전 무림 초고수 같은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일단 귀신하고 싸우는 템이 있어야 돼. 처음에는 생강한테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를 꺾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가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대요. 그 중에서 특히 동쪽으로 뻗은 가지가 힘이 강력한가 봐. 그 가지를 가지고 귀신의 영역으로 가면 가지가 검으로 변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일회용이야. 귀신을 쓰러뜨리면 가지도 사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생강한테 가지를 가능한 많이 꺾어 오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검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복숭아 검은 쪼랩템이고 중간 레벨에서 벽조목인가 벼락맞은 대추나무에서 얻은 가지가 검이 되는데 이거는 복숭아 검처럼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기본 능력치도 훨씬 높은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에 존재하는 태초의 귀매한테서 궁극의 검을 얻는데 뭔 아벨 탐험대도 아니고 검만 계속 업그레이드래. 그리고 태초의 귀매한테서 궁극의 검을 얻었잖아요. 귀매란 게 뭐냐면 귀신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그 지역의 나쁜 기운 같은 게 모여서 괴물 같은 형태가 된 이거는 좀 주술회전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설정인데요. 아무튼 귀신뿐 아니라 귀매라는 괴물들도 나오면서 더욱 다크 판타지스러워지고 더 유치해집니다. 꺼먹사리인가? 엄청 귀여운 귀매도 등장해요. 얘가 주인공한테 붙어다니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요소들이 다 뭔가 유치하고 이상해요. 저쪽에서는 심각한 궁중 암투 같은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데 유치한 다크 판타지 요소하고 따로 노는 느낌. 완전 잡탕찌개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린다. 아무튼 구천이 귀신을 쓰러뜨리면 그게 이제 귀신 자체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귀신의 원한만 없애는 식이 되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귀신을 성불시키는 건데요. 물론 그러고 끝이 아니고 그 과정에 여러 사연이 드러나는 거죠. 연못 귀신은 말하자면 페이크 보스인데 연못 귀신을 물리치는 내용이 4화에 나오거든요. 이 드라마가 총 8화분량이니까 말하자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4화까지가 연못 귀신 내용이고 연못 귀신을 물리친 후에 더 강력한 귀신이 등장하는 거죠. 연못 귀신 관련 내용에서는 대비가 과거에 저지른 악행이 드러나는 건데요. 일단 대비는 지금 왕의 친엄마가 아니고요. 왕은 숙빈이라는 후궁이 낳은 아들이었는데 후궁의 아들인데 어떻게 왕이 되었냐? 위에 있는 왕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무려 4명의 왕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형 4명이 죽었고 지금은 왕의 아들들이 3명째 죽은 거죠. 두 세대에 걸쳐서 7명의 왕자가 죽은 건데 처음에는 이게 다 왕족에게 강력한 원한을 가진 연못 귀신의 짓인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연못 귀신이 도대체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길래 왕자를 7명이나 죽일 수 있느냐? 왕의 핏줄을 다 없애겠다. 귀신이 막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30년 전에 승은을 입어 임신을 하게 된 무술이가 있었어요. 이 캐릭터는 아마 이름은 안 났던 것 같고 승은상궁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데뷔가 당시에 이 승은상궁을 질투해서 누명을 씌운 거죠. 승은상궁은 사실 어느 별감하고 정분이 있었고 임신도 승은 때문이 아니라 별감에 의한 것이다. 별감이 그렇게 자백을 했는데 사실은 데뷔가 별감을 협박해서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든 거였고 승은상궁은 결국 연못으로 뛰어들어 자살하는데 내가 귀신이 되어 왕의 핏줄을 없애고 동궁의 씨를 말리리라.
죽기 전에 이런 저주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왕자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왕의 형들. 그런데 어느 날 소금 광 안의 벽에 뱀의 허물이 용의 새끼를 죽였다 라고 누가 적어 놓은 거야. 왕자들이 죽는 게 데비 책임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데비가 그거를 적은 범인을 찾으려고 하다가 다수의 궁녀들을 소금광에 가두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궁녀가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궁녀들이 죽은 이유는 승은상궁이 죽으면서 저주를 남길 때 데비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궁녀들이었기에, 즉 그 저주를 들은 궁녀들을 다 없애서 후안을 제거하려고 한 상황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그 궁녀들은 원기가 되었는데 유골을 항아리에 넣어서 소금광 안에 봉인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생강이 소금광 안에서 들려오는 궁녀 귀신들의 원통한 목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강이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아무튼 구천이 연못 귀신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데비의 과거 악행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또 반전이 나오는 게 뭐냐면, 데비가 귀신 문제 해결하겠다고 박수무당을 불렀잖아요. 왕의 마지막 남은 어린 아들 영안군이 계속 아픈데 데비가 그걸 해결하겠다고 무당을 불렀지만, 오히려 이 무당은 귀신을 불러들여서 영안군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다. 데비가 지금 왕의 칠엄마가 아니잖아요.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된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데비를 큰어머니라고 부르는 익상군이라는 왕족이 있는데, 익상군의 아들 인하군이라는 어린애를 다음 왕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왕이 눈치를 채가지고 귀신에는 귀신으로 맞선다. 왕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소금강에 있는 궁녀 귀신들의 봉인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데비를 공격하고 구천이 그 귀신들을 물리쳐서 성불을 시키죠. 제가 전개 순서를 반대로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승은상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소금강 궁녀 귀신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소금강에 왜 귀신들이 있는지, 그 귀신들이 왜 데비를 공격하는지, 그거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승은상궁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전개고요. 그래서 처음에 소금강 궁녀 귀신들을 물리치고 이게 2화 내용, 그 다음에 승은상궁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승은상궁 귀신까지 성불시키는 게 3, 4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이 생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생강의 엄마는 궁녀 출신의 후궁입니다. 생강이 엄마와 함께 궁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렇게 둘이 궁 밖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엄마가 독살을 당했어. 그래서 생강은 누가 엄마를 독살했는지를 밝혀내려고 하거든요. 구천과 함께 연못 귀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데비의 과거 악행이 드러나고 엄마를 독살한 것도 데비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4화에서 생강이 데비를 찾아가서 데비의 과거 악행을 폭로하면서 도발을 하는데, 그래서 데비가 흥분하면서 추악한 속내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궁에 귀매라는 괴물들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되게 다양한 귀매들이 있는데 거대한 뱀 같은 형태의 귀매가 등장을 해서 데비의 몸을 휘감습니다. 이 뱀이 어떤 비극의 원인이라던가 그런 핵심 역할은 아니고, 궁에서 발생하는 왕의 여자들 사이의 질투심, 그런 부정적 감정이 모여서 이런 괴물이 탄생했다는 걸 보여주는 역할인 거죠. 뱀 귀매의 존재 자체가 궁에 사는 여인들이 가진 나쁜 마음으로 생긴 거긴 하지만, 이 귀매에 의해서 여자들의 나쁜 마음이 더 증폭되기도 하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인 셈이죠. 아무튼 저는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서 4화의 이 내용이 제일 재밌었어요. 여주인공 생강이 이 장면에서 아주 멋지더라고요. 생강역을 연기한 배우 노윤서가 지금 드라마 반응도 전반적으로 안 좋고 연기력에 대한 지적에 미스캐스팅이라는 반응도 있던데, 그래도 4화의 이 장면에서는 연기나 매력까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4화에서 중간 에피소드가 마무리되고 그 후 5, 6화까지 새로운 귀신, 새로운 반전이 나오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4에서 6화까지는 꽤 재밌다. 특히 여주인공 생강이 남주인공 구천은 귀신하고 싸우는 역할이라면, 생강은 물론 귀신과의 싸움에도 도움을 주지만 현실에서 약간 추리물 주인공처럼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폭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귀신 오컬트나 다크 판타지 이런 쪽으로의 재미는 포기하고 생강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터리 추리물 같은 그런 재미에 집중해서 보자. 그런 마인드로 6화까지는 재미있게 본 거예요. 특히 생강의 캐릭터가 약사의 혼잣말의 주인공이 마오마오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성격이나 비주얼 이런 부분이 뭔가 묘하게 마오마오 실사판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이 캐릭터가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 어떤 비밀과 반전이 드러날 것인가, 그런 기대를 하면서 계속 봤죠. 그런데 처음에 말했듯이 계속 반전 이러면서 스토리가 중심을 잡고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수습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반전만 남발하는 거야. 후반부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선왕의 아들 4명, 현 왕의 아들 3명, 이 7명의 왕자가 죽은 게 연못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연못 귀신의 사연을 알게 된 순간 뭔가 이상하잖아요. 물론 억울한 죽음이긴 하지만 이렇게 왕자들을 다 죽여버릴 정도의 사연은 아닌 것 같은 거야. 알고 보니 연못 귀신은 왕자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7 왕자 중 누구도 귀신한테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에게 죽은 거야. 일단 왕의 악행이 먼저 밝혀지죠. 후궁의 아들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미 뻔한 거였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들을 다 죽인 거구나. 이런저런 정황으로 생강이 여기까지는 확신을 하게 되는데, 또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은 전반부 내용에서 대비의 악행이 폭로된 후에 그 악행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궁에서 쫓겨나거나 처형당하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 그냥 꽥 하고 쓰러지더니 방에 처박히게 됩니다. 이때 일의 충격으로 나중에 얼굴 반쪽이 마비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대비는 방에 처박히게 되고 왕의 친모인 숙빈이 원래 궁 밖에서 살다가 최근에 왕자들이 죽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다시 궁에 들어와서 궁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대비가 쓰러져서 방에 처박히니까 숙빈이 궁의 여인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권력을 차지한 것 같은 그런 구도가 되거든요. 숙빈은 왕의 친모이고 생강한테는 할머니잖아. 엄청 사나운 성격의 대비와는 달리 되게 인자한 할머니. 생강이 엄마와 함께 궁에서 쫓겨났을 때도 할머니가 여러가지 물자들도 보내주고 도움을 줬대. 그래서 생강이 할머니를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숙빈도 빌런이었다. 천왕의 아들 4명이 죽은 게 숙빈 짓이었어. 물론 지금 왕도 어머니인 숙빈의 계획을 알고는 있었으니 공범이지만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한 건 숙빈, 그리고 심지어 생강의 엄마까지 공범이었다. 숙빈이 생강의 엄마를 시켜서 왕자들의 음식에 독을 넣은 거예요. 생강의 엄마는 궁녀였는데 이 일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왕의 후궁까지 될 수 있었던 거죠. 즉 생강이 태어난 것 자체가 숙빈과 생강의 엄마 아빠가 함께 저질렀던 죄의 결과물인 거죠. 생강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업인 거예요. 숙빈이 꾸민 계획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저 선왕의 아들들을 독살한 것뿐 아니라 왕자들을 죽인 건 연못 귀신이고 그 연못 귀신이 원한을 품게 만든 대비가 원흉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상황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금강 벽에 뱀의 허물이 용의 새끼를 죽였다 라고 적은 것도 숙빈이 아마 생강의 엄마한테 시킨 일 같고요. 그래서 대비가 범인을 찾으려고 일단 궁녀들을 소금강 안에 가두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소금강에 불이 나서 궁녀들이 다 죽는데 불이 어떻게 나게 된 건지는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을 질러 궁녀들을 모두 죽게 한 것도 숙빈이 시킨 일이었다. 이것도 생강의 엄마한테 시킨 걸로 보입니다. 얼굴을 좀 알아보기 힘들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생강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다 악당인 거야. 물론 제일 나쁜 건 할머니 숙빈이고, 생강의 엄마 같은 경우는 일개 궁녀가 숙빈의 명을 어떻게 거역하겠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생강의 엄마를 독살한 범인도 숙빈이었기 때문에 생강의 엄마도 억울한 피해자 같이 나오는데, 이건 아니지. 숙빈은 뭐 당연하고 생강의 엄마, 아빠 모두 천벌을 받아 마땅한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악당들이 많이 나오니까 드라마가 방향을 못 잡아. 누구를 응징하고 누구를 처리해야 하는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작 또 최종 보스는 귀신이야. 앞에 7명의 왕자는 전부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의 유일하게 남은 아들 영왕군이라는 어린애는 전반부 스토리에서 연못 귀신 해결하면서 목숨을 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연못 귀신이 왕자들을 죽인 원흉이 아니란 게 밝혀졌으니까 결국 해결된 게 아니었고, 결국 영왕군은 죽습니다. 영왕군은 귀신한테 죽은 거였어요. 그 귀신은 최근에 생긴 귀신이야. 바로 1화 첫 장면에서 죽은 세자. 그 세자의 귀신이 이 드라마의 최종 보스입니다. 그런데 선왕의 왕자 4명은 숙빈이 죽였지만 현 왕의 왕자 3명을 누가 죽인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1화에서 죽은 세자는 왕이 죽인 걸로 밝혀지거든요. 이유는 왕이 형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세자가 알아내서, 그러면 결국 아버지의 악행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불쌍한 아들 귀신, 연못 귀신과 마찬가지로 또 억울하고 불쌍한 귀신인 건가? 그런데 알고 보니라는 말을 도대체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고 보니 이 세자도 악당이었어. 이놈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자기 위에 2명의 형을 독살한 거죠. 그래서 왕이 얘를 죽인 거야.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왕이 되는 건 나 하나로 족하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쓰레기가 뭐라는 거야. 왕 역할 배우가 조승우잖아요. 조승우가 악역도 잘하는 배우이긴 한데 이 드라마에서는 뭔가 악역처럼 안 보이는 연기를 하거든요. 그냥 혼란만 주고 있어요. 드라마의 방향성을 잡아주지 못하는 역할, 하는 짓을 보면 진짜 구제불능의 악당인데, 세자가 귀신이 되어서 자기 동생인 영왕군을 시작으로 왕족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도 자기 아버지는 악이고 그 악의 핏줄을 끊어내려 한다는, 말하기도 황당한데 일종의 대의 명분 같은 거야. 뭔 쓰레기들이 명분만 하나같이 거창해. 지들이 한 짓은 생각을 안 하고. 아무튼 이 왕이 최근에 저지른 또 하나의 악행이 역병이 돌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병이 퍼지지 않게 그 마을 주민들을 몰살해버린 거예요.
구천이랑 생강 둘이서 세자 귀신을 어찌어찌 막고는 있었지만 이 세자 귀신이 몰살당한 마을 주민 귀신들까지 끌어들여 힘이 엄청 강해진 거야. 그리고 전반부 내용에서 대비의 명을 받았던 박수무당, 이놈이 또 뜬금 세자 귀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대비하고 대비를 큰어머니라고 부르는 익상군이라는 왕족, 얘네들의 역할이 후반부 스토리에도 계속 남아있어요. 얘네들도 지금 왕을 못마땅해 하는 이해관계는 세자 귀신과 일치하니까. 그래서 구천이 세자 귀신하고 싸우다가 박수무당의 몸주신이 난입해서 그놈하고 또 싸우게 되는데, 이때 무슨 저주 같은 걸 당해가지고 구천은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구천한테 붙어 다니던 귀염둥이 귀매 꺼먹사리가 무당의 몸주신을 먹어버립니다. 무당은 몸주신이 사라지면 거의 혼이 나간 것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세자 귀신이 무당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몸을 이용해 현실에서 구천이 막아놓은 결계 같은 걸 다 뚫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몰살당한 마을 주민 귀신들까지 더해져서 마지막에는 김효등의 베크나 같은 그런 느낌의 최종 복수로 각성합니다. 구천은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궁에 있는 어떤 귀매의 눈을 얻어가지고 뭘 어떻게 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태초의 귀매라는 약간 데우스 엑스 마키나 느낌의 존재를 만나서 어떤 계약을 하면서 최강의 검을 얻게 되죠. 그걸로 세자 귀신과 싸우는데 구천이 눈하고 검을 얻어서 오기 전까지는 생강이 세자 귀신과 싸우고 있었어요. 당연히 패배하고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딱 구천이 나타나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 최종 승부가 벌어지고 그 와중에 왕이 욕병마을 주민들을 비롯해서 자기가 죽인 사람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는 거예요. 구천이 최강의 검을 들고도 세자 귀신한테 밀리다가 왕의 위령제 때문에 귀신들이 성불하면서 세자 귀신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진짜 할 말을 읽게 만드는 전개입니다. 아무튼 힘이 약해진 세자 귀신을 구천이 마무리하는데요. 세자 귀신은 성불하는 게 아니라 아예 혼을 소멸시켜버리거든요. 되게 이상한 대사가 나옵니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너의 저주 때문에 생강이 죽겠지. 생강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옹주라고 부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 대사가 진짜 웃기잖아. 너를 죽이지 않으면 이라는 대사를 이미 죽은 존재인 귀신한테 할 수 있는 거냐고. 저는 이 드라마의 괴작스러움을 이 대사가 완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자 귀신이 사라진 후에는 원래 귀신하고 싸우는 게 주인공 스스로도 거의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되게 위험해요. 그런데 여주인공 생강이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여자인데도 엄청 양기가 충만한 캐릭터라서 그 양기를 나눠주는 걸로 매번 주인공을 도와주거든요. 양기를 나눠주는 게 스킨십으로 온기를 전해주는 건데 이런 설정으로 좀 더 두 주인공의 로맨틱한 상황이 많이 나왔다면 더 좋았을걸. 이 드라마는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그려지지 않는 느낌이고요. 반전 남발하는 스토리 때문에 이런 로맨스 서사를 집어넣을 여유도 없는 거야. 차라리 반전 미스터리 스토리의 볼륨을 좀 줄이고 남녀 주인공 로맨스의 비중을 더 높였다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나았을 것 같아요. 남녀 주인공 배우 남주혁과 노윤서의 케미가 꽤 좋았거든요. 물론 연기에 대해서는 말이 좀 나오고 있던데 특히 여주인공 노윤서의 연기,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의 괴작스러움에 배우들도 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조승우나 장영란 같은 배우들의 되게 잘한 연기들마저도 이 드라마의 괴작스러움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녀 주인공이 양기를 나누고 서로 목숨을 구해주는 등 로맨스적으로 맛있는 요소들이 꽤 있는데 그런 로맨스 요소를 만족스럽게 잘 살리지 못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끝난 후 여주인공의 양기도 소용이 없어서 구천이 계속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생강이 울면서 막 돌아와 이런 클리셰 장면 나오고 하면서 결국 구천이 눈을 뜨고 둘이 함께 떠나게 되는 엔딩이고요. 그런데 태초의 김해한테 받은 검의 사슬이 여전히 구천의 몸에 연결되어 있어서 후속작을 암시하는 결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왕이랑 숙빈이 제일 나쁜 캐릭터들인데 그냥 귀신만 물리치고 이런 나쁜 인간들은 그냥 멀쩡히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고요? 괴작이다. 괴작이 나타났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많은 기대를 본 화제작인데 안타까운 결과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드라마 동궁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